라라골프 시즌2 에라입니다. 박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46화를 제가 찍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예. 잔디 종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달라. 예, 맞아요. 그 질문 들어왔었고, 그때 한번 저보고 준비하라 그러셨잖아요. 네. 준비했죠.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방송이 회차가 지나갈수록 예. 귀여운 척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지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저씨들이 그러면 사실 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잔디 편인데 우선은 제가 뭐 이것도 잔디도 뭐 얘기하려고 들으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또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외국까지는 제가 볼 때 그닥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일단 좀 범위를 좁혀서 예.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잔디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페어웨이 쪽에 쉽게 심는 잔디 종류.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에이프런 쪽에 심는 잔디 종류. 예. 그다음에 그린에 이제 주로 그 조성하는 그 잔디 종류. 예. 요 정도를 먼저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요것들의 그 잔디들의 특성. 예.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디가 수없이 많을 것 같죠. 네. 한국에서는 3가지밖에 안 써요. 이 그린까지, 페어웨이에서부터 그린까지? 예.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 그래요? 예. 잔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잔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왜 하필 잔디일까? 전 세계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풀들이 있는데 네. 왜 하필 잔디를 골프장에 쓸까? 내지는 축구장도 잔디를 써요. 야구장도 잔디를 써요. 모든 스포츠 시설에는 잔디가 깔려요. 우리가 이런 모를 풀들 깔아놓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골프 치지는 않거든요. 대체 왜 잔디를 쓸까? 잔디란 녀석의 특성 자체가 그렇죠. 잘 자라고, 예. 그러니까 대량으로 아무튼 키우고 조성해서 뭔가 관리하기가 편한 식물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이상을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정답. 왜 이렇게 쉬워? 3분의 1을 맞췄어요. 다른 식물은 예. 심은 데만 나는데 예. 잔디는 예. 그 번식력이 좋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래서 잔디를 쓴다. 두 분 같은 거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그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피복성이라 그러거든요. 피복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다른 어디 들판에 가서 이렇게 풀들을 이렇게 헤쳐보면 흙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잔디가 자라는 과정이 위로도 자라지만 뿌리가 옆으로 자라요. 옆으로 쫙 자라면서 이렇게. 뿌리가 옆으로 자라요. 그리고 네. 마디에서 다시 또 잎이 나. 또 옆으로 뻗어서 이렇게 잎이 나. 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흙이 안 보일 정도로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축구하다가 슬라이딩 태클 들어갔는데 풀이 있고 흙이 있고 이런 데서 슬라이딩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덜너덜해지죠. 그렇죠? 살이. 다리가, 살이 너덜너덜해지죠. 그런데 잔디를 깔아 놓으면 흙을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 잔디의 특성 때문에 그걸 피복성이라 그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성장력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두 분 말씀하신 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는 골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에 잔디가 다 써요. 그 이유 때문에. 네. 첫 번째는 그 이유예요. 흙을 덮어버릴 수 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해도 다치지 않는다. 부상의 위험이 없다. 1. 2. 잔디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발로 밟았을 때 그래도 가장 모질게 버티는 게 잔디예요. 다른 풀들은 한 번만 밟아도 죽어버리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길거리 가다가 코스모스든 무슨 꽃들이 있는데, 들꽃들이 있는데 밟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바로 죽어요. 예. 근데 잔디는 그래도 버텨요. 물론 밟는다고 안 죽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좀 버텨요. 버티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잔디는 짧게 잘라버리잖아요. 네. 다른 풀들은 바로 죽어요. 그렇죠. 근데 잔디는 생장점이 뿌리 바로 위에 있거든. 뿌리 있는 데 있거든. 그러니까 잎을 잘라도 다시 올라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를 이제 모든 스포츠 종목에 쓰는 거고,
특히 골프에 잔디를 쓰게 돼요. 그렇죠. 하도 파대고 뭐. 파대고.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네. 확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발로 밟는 거에 잘 버티고 잘라도 다시 잘하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티잉 그라운드에서는 어떤 특징이 가장 필요할까요? 저는 피복성. 아니야. 그게 좁은 면적에 여러 사람이 제일 많이 와서 밟히는 곳이니까 그 생존성? 또 필요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파3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3 티잉 그라운드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팍팍 패이잖아요. 계속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기계로 깎는 게 아니라 클럽으로 깎아내버리잖아. 그럼 다시 재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생이 가장 우리나라에 알려진 잔디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잔디는 사실 세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재생이 가장 뛰어난 게 켄터키 블루라는 켄터키 블루. 약간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 나는 그 켄터키 블루를 티잉 그라운드에 제일 많이 써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복원력 때문에. 네네네. 복원력 때문에. 그럼 페어웨이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페어웨이는 페어웨이 다 필요한데 세 가지 기능 특징 중에 제일 많이 요구되는 예. 기능 페어웨이.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러면 씨 하나 뿌려놔도 금방 피복성. 그렇죠. 확장력이 제일 필요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환경에서 그 한번 뿌려놓으면 금방 쫙 이렇게 덮어 나가는 잔디는 한국형 지형과 한국형 토양 그 기후에 가장 잘 맞는 잔디. 그 소위 말하는 중지, 조선 잔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보통은 조슈아라 그래요. 조슈아. 근데 그냥 안양 중지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한국 잔디들이 그게 가장 좋아요. 왜? 기후 여건이 맞잖아. 예, 여기 뭐 자생했던 그렇죠. 분들이니까. 한국 원래 있던 거니까 그 기후 조건에서는 걔네들이 제일 빨리 이렇게 쫙 해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했네. 확장력, 하나는 재생력. 네. 근데 아까 하나 남았잖아. 다밟력, 발로 밟는 거. 이건 어디서 필요할까요? 그린에서 필요하죠. 네. 근데 그린에 사용되는 잔디들을 주로 벤트그라스라고 그러잖아요. 벤트그라스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린에 벤트그라스를 사용하는 거는 그게 다밟력이 제일 좋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 벤트그라스들이 잎이 제일 얇아요. 얇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촘촘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이 굴러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공이 굴러가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얇은 잎들이 촘촘한 빼곡히 있어야 아주 부드러운 양탄자처럼 될 거 아니에요. 굵은 잔디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아무리 썰어봐야 왜 이렇게 거칠어 모르겠지만 아주 얇은 잎이 촘촘하게 있으면 싹 썰면은 정말 부드러운 양탄자처럼 느껴지니까 벤트그라스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벤트그라스가 짧게 잘라도 잘 번져요. 그리고 밟아도 잘 버텨. 그다음에 밟아도 잘 버티고 짧게 발라도 잘 버티고 촘촘하고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공을 굴리는 그린으로 쓰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벤트그라스를 그린에 써요. 근데 이 벤트그라스의 가장 큰 약점은 뭐죠? 기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잔디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우리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잔디, 양단지 이러는데 네네. 한국형 잔디 조슈아는 따뜻한 계절에 성장하는 잔디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파랗게 해서 7, 8월에 가장 빠르게 성장해요. 푹쑥 자라요. 쑥쑥 자라는데 1년에 한 번 딱 더울 때 한 번 싹 자라고 이제 10월 되면은 딱 휴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켄터키 블루하고 벤트그라스는 그 겨울형 한지형 잔디거든요. 3, 4, 5월에 한번 자랐다가 7, 8월에 안 자라고 9, 10, 11월 달에 또 자랐다가 또 멈추고. 근데 이 뭐가 지약이냐면 더위가 지약인 거예요. 더우면 애들이 그냥 모두 힘을 다 잃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름에 그린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렵죠. 야, 그래서 짧게 못 자르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피드 느려지고.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애들이 힘이 없는데 거기다 짧게 쳐버리면 바로 녹아버린다 그러잖아요. 녹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여름에 그린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보면 훼손되는 그린들이 사실은 꽤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 페어웨이가 이상하면은 진짜 관리 못하는 팀이에요. 한참 그 중지가 잘할 때인데 무승해야 될 때 뭐가 있으면 야 이거 관리 진짜 못하는구나 하고 그 여름철에 퍼팅 그린이 잘 관리되어 있으면 야 여기는 진짜 실력이 있는 팀이구나. 힘든 때니까 특히나 작년에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가뭄이었죠. 가뭄에 그죠? 가뭄의 폭염이었거든. 정말 그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최악의 한 해였고, 근데 그분들의 실력을 이제 바로 평가할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했었죠. 작년 여름에 그린 녹아 나간 골프장들 많아요. 네. 파여 있는 데들 많았어요. 예. 저도 작년 갔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막 이 모양 이 꼴이라 이렇게 싸게 나왔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쳤는데 나중에 캐디분한테 여쭤보니까 작년 여름 가뭄 때 물차 갖다 대다가 포기했대요. 예. 그런 데 많을 거예요. 잔디 죽는 거를 그냥 볼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끔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잔디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리고 이 잔디가 잘 건강하게 잘 자라야 또 내가 여기 와서 즐거운 골프 라운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골프를 야 내가 돈 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즐길 거야 해서 조금 더 이제 진전해서 야, 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렇게 여름에 잔디 깎으시는 분들 감사하게도 좀 생각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골프 코스가 사실 이 골퍼들이 같이 아껴주지 않으면 예. 사실 다 개판되는 거 일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스윙 한다고 막 땅 파기 시작하고 그냥 그린 가서도 함부로 그 스파이크로 막 그냥 뛰고 그래서 그린 훼손시키고 그러면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그 내장하시는 분들 전부 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골프 코스들은 같이 아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거는 꼭 골퍼들이 지켜야 될 매너일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지금 페어웨이에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중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거기에 양잔디라고 해서 네. 또 많이 쓰잖아요. 페어웨이예요. 네. 의외로 이제 뭐 양잔디 쓰는 골프장이라고 해서 오히려 특화시켜가지고 자꾸 그 홍보하는 골프장들도 있는데. 가보셨어요? 예, 가보긴 했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볼을 치는 것들도 그렇고. 거기 되게 비싼 골프장들일 텐데. 강원도 쪽에도 꽤 있고. 비싼 데지 다. 아니요, 아주 비싸지는 않아요. 강원도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어요. 고지대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지형이니까. 한지형이니까 거기 3, 4, 5월에 한번 자라고 더울 때는 쉬었다가 또 9, 10, 11월에 한번 자랐다 꺼지고 하는 잔디들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름에 더위의 지약이거든요. 네네. 근데 강원도 같은데 이렇게 고지대가 높은 데는 그래도 여름이 좀 시원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버틸만한 거죠. 버틸만한 거고 그리고 그런 기후 조건에 그 한지형 잔디 켄터키나 벤트그래스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아마 벤트그래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깔아 놓은 데는 손꼽힐 거고요. 왜냐하면 벤트그래스는 그린으로 만드는 잔디인데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보들보들한 이 잔디가 관리까지 편해봐. 그럼 그렇죠. 다 했겠지. 그렇죠.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이 보들보들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더위에도 약하고 병충해에도 되게 약해요. 그리고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야 돼요. 그렇잖아. 그래야 조밀조밀하게 그렇죠.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비, 시약, 뭐 관리 포인트가 기후도 안 맞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랑 안 맞는 애들을 그 페어웨이 전체를 다 깔려면은 모 골프장 같은 데나 돈을 엄청 쏟아붓는 그런 골프장에 잔디 때문에 손님을 안 받는 그런 골프장에나 가능한 거거든요. 벤트그래스를 페어웨이를 깐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는 엄청나게 비쌀 거고
그럼 양잔디 깔았다 그래도 예, 켄터키 블루 깔았을 거예요. 네. 켄터키가 상대적으로는 관리가 쉽고 싸니까 예, 그런 거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한지형 잔디들은 이렇게 뿌리들이 서로 이렇게 가볍게 엉켜 있거든요. 네. 땅으로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게 아니라 푹푹 잘 떠지죠. 예, 푹푹 잘 떠지죠. 푹푹 잘 떠지는데 또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가만히 이렇게 해서 발로 한 번만 눌러줘도 뿌리가 이렇게 접지만 되어 있어도 또 금방 살아나요. 그런 애들은 네, 뿌리들이. 그러니까 한번 치면서 디봇이 팍 나서 떼짱이 쫙 날아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떼짱 탁 낸 다음에 그대로 집어와서 딱 놓고 밥 한번 다시 밟아주고 뭐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아,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게 오히려 멋있는 거예요. 네. 야, 양잔디인데, 야, 샷 안 맞으면 어떡하지, 뭐, 뒷땅 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떼짱은 날아가니까, 시원하게 떼짱 날린 다음에, 그러고 가면은 이제 나쁜 사람인 거고, 그 떼짱 다시 들고 와서 딱 해서 밟아주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건 오히려 반대예요. 야, 저기, 세컨샷은 이렇게 찍어쳐야 돼, 디봇 내야 돼, 그러고, 늘 보는 그 중지 있잖아요. 네.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중지에서 팍팍 이렇게 치고 있으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나가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중지는 어떻게, 페어웨이는 어느 정도 관리하냐면은, 그 예고라고 하는데, 잔디 길이를, 페어웨이를 보통 한 2cm? 뭐 이 정도 관리하거든요. 네. 근데 중지의 특징은 이렇게 빳빳하게 올라와요. 네. 애들이 성깔이 있죠. 네, 성깔이 이렇게 빳빳하게 올라오는 애들이라서 공을 저기 티 위에 올려놓은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예요. 예, 우리가 티샷 하면서 바닥 디봇 안 내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가끔씩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저 그런 거 볼 서머 때마다 PD라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칠 수도 있어요. 지금 저 째려보고 있어요. 사실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예. 잘못했네요. 그래서 잔디를 봐서 아 이게 우리가 늘 보던 그 중지다. 그러면 공은 어차피 살짝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디봇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야 여기 비싼 돈 주고 양잔디 페어웨이가에서 와서 친다. 그럼 떼짝 날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팍팍 치세요. 단 매너 있게 다시 이렇게 살 기회를 주면 돼요. 뚜껑은 덮어달라. 예, 그러시면 돼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큰 틀의 잔디 종류는 좀 알아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질문이 들어왔던 것도 그렇고 저도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제 그린에서 네. 잔디의 스피드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게 짧게 깎는 방법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잔디의 이제 길이를 조정을 해서 스피드를 예, 예, 조정하는 예, 방법이 있고, 예. 또는 뭐, 그 다음에 언뜻 들은 거는 뭐 순결이다, 역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잔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잔디에 관련해서 뭐 파악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린 스피드와 일단 스피드 조절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이야기 먼저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그린에 올라가서 스피드 파악할 때 순결인지 역결인지 파악한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그거 파악해 보려고요. 원래 반칙인 거 아는데 초보 때는 이게 뭐 몇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디색이 어느 쪽으로 조금 진하면 이건 순결, 뭐 이게 역결이고, 예. 뭐 이렇게 진한 게 점점 이렇게 반대쪽으로 내려오면 그게 뭐 순결이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저기 벌거벗은 임금님이 딱 나타났는데 신하들이 저 왕관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임금님 저기 펄럭이는 그 소매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뭐 망토가 너무 화려합니다.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딱 지나가는데 한 명이 그러잖아. 임금님 옷 안 입었네. 근데 그 앞에는 그 보이지도 않는 옷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순결 역결 없어요.
순결 여건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식물이 자라면 어떤 햇빛을 뭐 햇빛 쪽으로 큰다거나 예를 들자면 물 방향으로 뭐. 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순결 역결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코스 관리 기법이 발달하기 이전에 순결과 역결이 있었고, 순결과 역결에 관한 이야기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 보면 1920년대 어느 골프 잘 치는 프로가 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1920년대 한 이야기가 2020년에 100년이 걸쳐서 지금 이야기가 구전돼서 내려오는 이야기거든. 그럼 그 100년 사이에 그린 관리 기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골프들은 그린 스피드에 목숨을 매잖아요. 네. 스피드가 빨라야 골프장.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코스 관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딱 2개 있더라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1. 구멍이 안 나야 된다. 아까 말한 피복슨. 네네. 자, 흙이 보이면 안 돼. 그쵸. 흙이 보이면 되게 싫어해. 2. 그린 스피드가 빨라야 된다. 근데 이제 이유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 그게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코스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린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린 스피드는 어떻게 하면 스피드가 빨라져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밀도가 촘촘하게 잔디가 있으면 돼요. 그것도 벤트그래스처럼 아주 가는 잎이 아주 극세사 같은 가는 잎이 촘촘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스피드가 좋아져요. 예. 2번째,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스피드가 빨라져요. 네. 그래서 그 페어웨이를 한 2cm, 2.5cm 관리할 때 티잉 그라운드를 1cm, 1.5cm 관리하고 그린은 0.4cm, 4mm 정도에서 관리를 해요. 그 정도로 아주 짧게 깎아 들어가요. 2, 3. 그 깎아진 정도가 아주 균일해야 돼요. 그렇죠. 균일해야 되는데 4.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4. 그 잔디들이 똑바로 위로 서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누워 있거나 이쪽으로 누워 있으면 또 마찰력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똑바로 세워야 돼요. 0.4mm까지 4mm까지 자꾸 깎아 내려가는 이유도 안쪽을 안 기울어지게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모래 뿌리잖아요. 모래를 뿌리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잎들을 직립시키는 역할도 해요. 모래가 있어서 이 잎들을 직립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린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순결 역결을 두면 안 돼요. 순결 역결이 있는 그린은 그린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관리가 안 된 골프장 관리가 안 된 그린이네요. 그렇죠. 관리가 안 된 골프장이고 스피드가 느릴 수밖에 없는 그린이고 균일한 스피드가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는데 똑같은 평지인데 속도가 달라지는 사실은 아주 비균질적인 그린 관리를 못하는 팀의 이야기예요. 최근 나오는 책들까지도 사실은 뭐 그린 살필 때 순결과 역결 살펴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책을 쓰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옛날에 대선배가 했던 말이 내려오는 건 알고는 있고 본인은 코스 관리를 잘 모르고 그러니 저건 아닙니다라고 감히 부정은 못하겠고 그냥 받아서 쓰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씨, 모르면서 뭐 순결과 역결을 파악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 예전에 한번 잔디 이야기하면서 그 중지 칠 때 디본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 드렸는데 비싼 돈 내고 좋은 골프장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순결 역결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냥 경사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웬만큼 관리된 퍼블릭에서는 순결과 역결이라는 게 의미 없단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거기까지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넣어야지. 이번 시간에 진짜 그 잔디에 대해서 궁금했던 뭐 저부터가 궁금했던 게 많았었고 꽤 질문들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오늘 정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이때까지 이제 카페나 유튜브 댓글에서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저 비밀 시리즈 읽어보셨죠? 우리 박경호 작가님의
심혈을 기울인 우리 책이죠. 그 혹시라도 안 읽어보셨으면 얼른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